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구나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먼저 상한가 매매를 위한 ATS 세팅입니다. 이번엔 저희는 고트레이더즈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거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상한가 매매에 대해 깊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하고 그를 위한 첫 번째 단계 ATS 설정법입니다. 상한가 매매를 위해서 어떤 세팅이 필요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매매를 하려면 차트나 호가창, 거래원창, 프로그램창 등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고 상한가 매매를 위한 본격적인 세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다양한 증권사를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모든 증권사 ATS 프로그램 중에서 그냥 키움증권이 제일 짱이에요. 이걸 왜 제가 자신있게 말하냐면 제가 KB증권이나 유진투자증권의 ATS 개발할 때 자문검수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ATS 증권사들을 하나하나 써보면서 비교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키움증권이 제일 낫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키움증권의 장점은 피드백이 굉장히 빨라요. 사람들이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거 추가해주세요. 하면 그걸 바로바로 수정하고 그걸 보완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일 강점이죠. 한 줄 정리하면 키움증권이 제일 쓰기 편하다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을 위주로 계속해서 강의를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먼저 상한가 매매를 위한 ATS 세팅으로 키움증권 화면번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숫자를 넣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숫자를 0147 화면, 0147 화면 이러한 화면이죠. 0147 화면 이것들 상한가 매매를 한다거나 ATS를 이것저것 보셨다면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화면이에요. 그리고 0251 화면 0251 화면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0254 화면 이런 화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0168 화면 이런 거래원 화면이죠. 이런 거래원 화면 이런 것들이 상한가에 좀 필요로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 번쯤 보셨을 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하나 또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음번 매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 각 화면의 의미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 강의가 올라오기 전까지 상한가 매매에서 왜 이런 화면들이 필요로 할까? 이 화면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데 좋을 거예요. 먼저 바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혼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실력을 쭉쭉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다음번 매매에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것보다는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상한가 매매를 위한 ATS 세팅 중에서도 고라미의 상한가 검색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첫 강의부터 바로 비기를 알려준다고? 네, 저는 고트레이더즈와 여러분에게 노빠꾸 진심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부터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같이 고라미 상한가 검색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먼저 키움증권 화면번호 왼쪽 상단에 0150 숫자를 쓸 수 있는 빈칸에 0150을 치면 이러한 조건 검색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조건 검색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검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초기 검색기의 모습을 보면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이 정도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상한가의 조건은 뭡니까? 좋은 상한가. 정말 좋은 상한가. 9시 땡 하자마자 바로 점상을 가는 상한가? 물론 좋죠. 그 9시 땡 하자마자 점상으로 시작하는 건 당연히 좋은 상한가겠죠. 또 연속 상한가로서 2연상, 3연상 상한가가 계속 가는 매일매일 가는 종목은 무조건 좋은 상한가겠죠.
그리고 또 재료나 뉴스가 좋은 상한가, 테마주의 대장인 상한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상한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벼운 종목이 상한가를 잘 갑니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잘 갑니까? 그쵸? 이거는 당연하겠죠? 가벼운 종목이 상한가를 잘 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 지금도 생각을 해보죠. 이걸 검색기로 구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벼운 종목이 상한가를 잘 가는데, 그럼 가벼운 종목의 상한가로 잘 가는 걸 검색기로 검색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10초 생각을 해볼까요? 10초.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렵습니까? 아니면 너무 쉽습니까? 어허. 자,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어렵나요? 그럼 다시 한 3초 더. 네, 생각해보셨습니까? 네, 정답은 바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상한가 가기가 어렵겠죠.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는 거 보셨습니까? 흔하지가 않겠죠. 근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자주 갑니다. 그거를 검색기에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머릿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의외로 이거를 넣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검색기로 지정을 하려면 이것까지는 쉬운 거예요. 일단 가격 조건에서 처음에 조건식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시세 분석을 누르고 시세 분석에서 가격 조건을 누르고 그리고 시세 분석, 가격 조건, 그 다음 주가 등락률 이쪽으로 가서 29% 이상을 설정을 해줍니다. 다시 조건식으로 가서 범위 지정 두 번째 있는 시세 분석을 누릅니다. 시세 분석을 누르고 그 다음 첫 번째 가격 조건을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주가 등락률을 누릅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률에서 여기서 29% 이상을 하면 상한가는 거의 30%니까 29% 이상이면 거의 상한가라고 볼 수 있겠죠. 29.4%, 29.5%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일단은 상한가 검색기가 완성이 되긴 합니다. 이걸에서 실시간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이 쓰고 계시는 분이 한 이 정도로 쓰고 계시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여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좋은 상한가는 뭔가? 좋은 상한가는 가벼운 종목이다. 가벼운 종목을 어떻게 구현하나? 시가총액이다. 그럼 여기에 시가총액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 그쵸? 그럼 여기에 넣는다면 가벼운 상한가, 가벼운 종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여기서부터 고라니의 디테일이에요. 자, 여기 검색기란에 톱니바퀴를 누르고 여기서 필드 추가를 누릅니다. 필드 추가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시가총액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필드 찾기에 그냥 시가총액 검색해가지고 시가총액을 검색을 해가지고 이걸 클릭을 하고 이렇게 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시가총액이 생겼죠? 요걸 시가총액이 생겼고 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시가총액은 나중에 세팅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의 검색기로는 볼 수 없는 시가총액이라는 검색란이 새롭게 생겼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래대금. 좋은 상한가가 가려면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가는 상한가가 좋습니까? 거래대금이 작게 가는 게 낫습니까? 물론 작게 가는 게 낫긴 하겠죠. 아주 거래대금이 1억, 2억 터지는 그런 소형, 우선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값이면 거래대금이 작게 터지면서 가는 게 좋은 상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한 번 더 추가를 해보죠. 거래대금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고 필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거래대금이라고 검색을 하죠. 그럼 거래대금이 나오죠? 이것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거래대금이 하나 더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고, 요즘 들어서 재작년보다 더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사느냐 파느냐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 항목에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고 필드 추가를 눌러서 프로그램 검색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쭉 나오겠죠. 여기서 프로그램 순매수량이 있고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금액으로 합니다. 거래대금처럼 금액이 중요하니까요. 몇 억을 팔고 몇 억을 팔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것도 적용을 누릅니다.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상한가를 검색을 하려면 등락률만 30%에 가까운 종목을 검색을 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좀 더 강력한 무기, 디테일한 무기를 만들게 됐어요. 시가총액, 거래대금, 프로그램이 매수하나 매도하나 그런 것들도 알게 됐죠. 여기다가 하나만 더 더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중요시하는 고라니가 중요시하는 정말 디테일, 비기, 검색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잘 가고 어떤 종목은 상한가에 잘 못 갑니다. 그거는 뭐의 차이일까요? 물론 시가총액이 큰 거는 못 간다고 했죠. 근데 시가총액 검색은 이미 여기서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엄청 터지는 상한가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 큰 종목이고 그러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종목이 하루에 상한가를 갈 때 그 종목이 상한가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건 뭘까요? 어렵네요. 난이도가 있나요? 첫 강의부터 너무 수준이 높은 걸 그랬나요? 두 번째 강의부터는 조금 더 초보자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기초부터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좋은 상한가, 스페셜한 상한가를 가는 것은 뭘까요? 25%에서 매일매일 생각을 해본다면 당일 어떤 종목들이 한 20%, 25%까지는 잘 올라가요. 2시, 한 2시 30분? 3시까지 잘 올라가 있습니다. 20%에서 25%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에 3시쯤 가까워질 때 상한가에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못 가고 아주 심하게 꼬꾸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짓는 건 뭘까요? 자, 10초 동안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바로 제가 종종 언급을 했던 유통 물량입니다. 유통 주식 수라고 하죠. 유통 주식 수가 맞추신 분 있나요? 누가 맞추셨습니까? 맞추신 분은 우리 직보스 예전에 하셨던 분들 아니면 제가 종종 중요하다고 언급했던 걸 잘 캐치하신 분이겠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유통 주식 수입니다. 아무리 좀 괜찮은 종목이라도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이라도 유통 주식이 1억 주 5천만 주 이러면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상한가에 들어가려면 쌓여있는 물량도 많고 사야 할 물량도 많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식수라는 그런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고 필드 추가를 누르고 유통이라고 쳐보죠. 네, 여기 나오죠? 유통주식. 이걸 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유통 주식 수까지 나왔어요. 이 말은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긴 한데 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검색기로 쓰고 있는 상한가를 검색하고 있는 그 란에 제가 언급드린 이러한 항목들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나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검색기를 통해서 이런 것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죠. 자, 이걸 조금 더 가다듬어 봅시다. 이 한정된 모니터의 공간 안에서 이 정도는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말 직관성이 뛰어나도록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노하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배우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 배우고 꼭 주식으로 성공하세요.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디테일에 디테일을 더합니다. 저희는 이 시가총액을 맨 앞으로 뺍니다. 알았겠죠?
시가총액을 맨 앞으로 빼는 건 직관성을 위해서예요. 이 종목이 딱 보자마자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구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상한가에 가기 쉽겠다, 어렵겠다도 알고 이것이 나중에 몇 원선까지도 가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디테일을 더하도록 하죠. 여기서 자, 숫자 단위입니다. 숫자 단위는 그냥 1로 하고 숫자 단위를 100으로 합니다. 숫자 단위를 100으로 하고 자릿수는 좀 적당히 한 5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숫자 단위를 100으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2100억짜리 종목, 그리고 1300억짜리 종목,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좀 편해요. 물론 여기서 자릿수를 좀 더 편하게 1로 만들어도 나쁘진 않겠죠. 이렇게 2100억이라고 해도 좋은데, 생각보다도 조금 더 쉽게 저 같은 경우에 디테일을 보자면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더 줄여요. 그래서 이건 2100억, 이건 200억, 이건 900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을 맨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목명, 현재가, 등락률,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거래대금도 자릿수를 100단위로 바뀌고, 역시 한 5 아니면 6 정도? 네, 가끔 1000억이 터지거나 1조가 터지는 종목들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2100억이라고 이렇게 보고, 하지만 이거는 800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거래대금이. 그렇게 되면 조금 헷갈리시나요? 저는 이게 보는 게 아주 능숙해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한 번에 보는데, 이거는 2100억, 이거는 오늘 거래대금 800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100억대에서 1000억대 종목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프로그램 설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톱니바퀴를 누르고 필드에서 여기를 100짜리로 바꿉니다. 5나 6 정도 하죠. 이렇게 하면 오늘 프로그램이 18억이라고 합니다. 18억. 유통 주식수도 바꿔서 유통 주식수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10단위로 바꿉시다. 여러분들은 한 번에 파악하기 쉽게. 유통 주식수는 10단위로 바꿀 거예요. 10단위로 바꾸면 이게 634만 주라는 거예요. 이건 2374만 주고, 이렇게 하고 설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일단 어떤 종목이 20%, 25% 정도 올라왔을 때 이걸 보자마자 이게 오늘 상한가에 갈 만한 종목인지, 가벼운 종목인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 확인할 때도 편합니다. 만약에 한국석유하고 중앙하고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가벼우니까, 이게 1300억으로 가벼우니까 이게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여기서 보면 유통주식수를 봐도 이게 132만 주고 이게 634만 주다.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유통주식수가 작으니까 가볍게 움직이고, 상한가 세력들이 상한가를 만들 때도 이것을 더 다루기 쉽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걸 만드신 거예요. 시가총액을 앞에다가 놓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보자마자 이거의 시가총액을 바로 구분을 하고 그걸 적용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벼움인지, 어느 정도의 무거움인지, 이게 상한가에 바로 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장 후반에는 이게 유통주식수가 몇만 주인데 이 정도면은 상한가에 갈 수 있는지,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이런 종목들이면 상한가에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이거는 유통주식수가 7000만 주니까 상한가 가기 어렵겠구나, 이건 유통주식수가 132만 주니까 갈만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직관성이란 건 보자마자, 눈에 보이자마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자마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직관성이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설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깊이 있게 ATS 하나하나 설정까지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과도 연관지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설정들을 저하고 비슷하게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있는 회원분들이 있다면 정말 상한가에 진심인 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정말 칭찬해드립니다. 그런 회원분들 칭찬해. 그런 분들 정말 내공 있게 상한가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신 것들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상가 매매를 하게 될까요? 상한가 매매를 할 때 보자마자 이게 좋은 상한가인지 나쁜 상한가인지 유통주식수, 시가총액, 무거움, 가벼움, 쉽게 상한가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단 한순간에 보자마자 순식간에 파악할 수가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100살까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이 검색길이 이러한 구성의 이러한 설정을 몇 번을 보게 될까요? 몇 번을 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상한가 매매를 하셨다거나 이런 것들에 검색기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련된 설정인지 보시자마자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매일매일 상한가를 볼 때마다 이걸 보고 하루에 몇 번을 볼까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주 보게 되고 아주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설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꼭 앞으로 우리 상한가 매매를 할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한 번에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느낄 수가 있고 아주 1초라도 판단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매매를 좀 더 최적화해서 만들도록 하죠. 아셨겠죠?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런 상한가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여기서 상한가 설정 되게 이런 등락률만 29%, 30%에 가깝게만 만드셨을 텐데 다른 것들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필드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디테일하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설정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 타짜, 제가 좋아하는 타짜 영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경장이 하는 얘기 같습니다. 문희가 뭔가 타짜 기술을 쓰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하죠. 평경장이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다르다고,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달라, 소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같이 고트레이더즈에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누군가 이제 물을 겁니다. 야, 너 고트레이더즈 가입했다며 뭐 들을만해? 아니면 고라니식 뭐 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 뭐 사기 아니야? 뭐 혹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그냥 고라니 강의는 디테일이 달라. 디테일이. 그렇죠? 앞으로 매일매일 이런 것들 정말 알고는 있지만 정말 잘 활용할 수 있고 남과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정말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하죠. 정말 우리 고트레이더즈에서 주식계에 고트가 나오길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히 쉬세요.